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의 종가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이날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가 2.4%, 그리고 S&P 500 지수가 3.8%, 나스닥 지수도 3%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에 기반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이날만큼은 이러한 악재들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실적, 두 번째가 가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호재, 한 개의 악재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발표를 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우선은 제약업체인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로나19 백신 판매가 잘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해줬고요. 그리고 원유 서비스 업체인 할리버튼 역시 주당 순이익과 매출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장난감 업체인 하스브로는 매출 자체는 부진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테이블 게임 쪽에서 15% 이상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날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방산주인 로키드 마틴이나 IB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점은 호실적 쪽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이 바로 가스가 되겠습니다. 외신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이날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 쪽에서 예정대로 노드스트림 1 수송관의 정비가 끝나는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천연가스 수송이 재개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유로화가 달러 대비 1% 이상 급등을 했고 유럽 증시 역시 2%를 전후한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동시에 타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살짝 부진했던 것이 바로 경제 지표가 되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주택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을 막는 정도의 재료로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2%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다 부진한 모습이 나와줬고요. 지금 미래 주택건설 시장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2.7% 올랐습니다. 어제 약간의 약세를 보였지만 1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을 주도를 한 것인데요. 특정 섹터가 올랐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지금 전체 섹터가 3% 이상을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했던 것이 서비스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디어 업종이 안에서 강했었는데요. 지금 장 마치고 이 넷플릭스와 관련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여기에도 그대로 상승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산업재 쪽에서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3.5%대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몇몇 종목 빼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공통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잠그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호재가 나왔는데요. 이 곡물 수출과 관련된 협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막혔던 수출길이 뚫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자, 이제 대형 IT 종목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 강하게 움직였었고, 특히 강했던 게 이 광고 쪽을 다루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구글 쪽에서는 4%, 메타 플랫폼스는 5%대 아주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광고 매출에 대한 수익이 늘 수 있다라는 기대감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날 대형 IT 종목 중에서 가장 세게 움직였었고요. 이제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 2%, 많게는 한 거의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기술주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또 살펴보게 되면요. 그동안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 의견들이 뜨지를 못했었는데 이날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몰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개별적인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메타 플랫폼스 옆에 있는 게 바로 트위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와 지금 소송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 만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긴급 재판 쪽에서 M&A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트위터가 상승을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게 악재가 됐었는데 이제 장중에 가상자산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띠면서 이러한 소송 악재를 이겨냈습니다. 테슬라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밖에 성장주들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IBM이고 어저께 장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 때문에 앞으로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게 되면서 이날 IBM이 5.2%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또 중요한 실적이 하나가 바로 성장주의 또 대표적인 종목이 넷플릭스입니다. 장중에는 5%, 시간 외에선 7에서 8%대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예상보다 OTT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양호했습니다. 가입자 수도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이날 긍정적인 모습을 장중과 장외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이번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대형 IT뿐만이 아니라 이날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바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눌렸던 것에 대한 이런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된 것이 되겠는데요.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4.6%나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5% 중반의 상승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쪽에서는 3.2%,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5.4%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금융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은행사, 카드사, 증권사, 투자은행들 모두 다 강하게 2%에서 3%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만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실적에 약간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 때문에 움직였었던 겁니다. 실적 발표는 좋았는데 전망이 이제 앞으로 달러 강세 때문에 하향 조정, 연말 조정치를 좀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이 IBM이나 존슨앤존슨 이런 쪽 기업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퍼져나가지는 않고 존슨앤존슨에 한정돼서 움직였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드 볼 텐데요. 신차 발표를 했습니다. 최신 픽업 트럭을 공개를 했고 올해 가을부터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가 이 8기통 굉장히 좀 큰 차량이기 때문에 비싸죠. 그래서 회사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좋게 봤습니다. 이날 포드는 5.6% 오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흐름이고요. 12달러 중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크루즈 업체 보겠습니다. 카니발이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쪽에서 코로나 방역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니발만 갖고 나왔는데 관련된 이런 크루즈 종목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띄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정부 주도로 방역을 했었다가 이제 회사의 재량으로 맡겨진 상황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은 좋게 봤습니다. 장중에 좀 약간 변동성이 크기는 했지만 결국에 길게 꼬리를 달면서 밑꼬리 달면서 올라왔습니다. 주당 10달러 중반까지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반적인 강세를 띄었습니다. 천연가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가장 이걸로 잘 엮여져 있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세게 좋았습니다. 2.6% 오르면서 13,0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분위기도 다 좋았습니다. 프랑스 1.7%, 영국 1%대의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는 다시 한번 오르게 되면서 100달러에 안착하는 흐름으로 이틀째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급이 좀 타이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오릅니다.
1.4%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꼭 봉쇄로 가기 때문에 경제에 직격으로 지금 타격을 미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날 불이 가격 2%대 하락을 보여주고요.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있고 거기에다 달러 약세까지 좀 더 상충되는 그런 재료들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이날은 조금 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강보합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2.9에서 3%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주택 지표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주요 재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기존 예상보다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2.4에서 3%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의 곡물 수출항 봉쇄를 종결한다는데 거의 합의했다는 뉴스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소시켰는데요. 세계 주요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가 러시아 해군에 봉쇄되면서 전 세계 곡물 시장은 심각한 공급 타격을 받아왔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곡물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지역에 타격이 커서 심각한 기한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합의가 이루어져 곡물 수출이 재개된다면 아프리카는 물론 전 세계 식량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3%, 전달 대비로는 2%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한데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6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달 대비 2%가 줄어든 연율 155만 9천 채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157만 채에 못 미쳤고 선행주습격인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 역시 전달보다 0.6%가 줄어든 168만 5천 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면 다음 주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100 베이시스 포인트, 즉 1%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정당성이 약해졌다고 증권사 웰스파고가 지적했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의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웰스파고는 이번 FOMC에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안건에는 오르겠지만 6월의 실물 경제 활동 지표는 대형 금리 인상의 설득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지난주 미국의 6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 웰스파고는 이번 FOMC 회의에서 경제 전망 요약본이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의 정책 의도를 표현할 것이라면서 성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현할 것이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만일 성명이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기 감속 신호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향후 회의에서 정책 긴축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오늘 중 미국 반도체법, 즉 Chips for America Act에 대한 법안 심리에 대해 표결한다는 뉴스로 오늘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중국과 대만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법안의 하나로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 약 520억 달러 규모의 교부금 및 대출, 칩 제조에 따른 새로운 4년간 25%의 투자 세금 공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상원에서 심의가 시작되면 빠르면 다음 주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연방 연구 프로그램과 행정 간접비를 고려할 때 반도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자금 규모는 약 38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웃돈 2, 4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에 따른 외화 손실이 올해 3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힌 다우지수의 구성 유목인 IBM의 주가가 오늘 5.25% 하락해 130달러 8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IBM의 올해 2, 4분기 매출은 155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 증가했으며 예상치였던 151억 8천만 달러를 상회했고 조정이익은 주당 2달러 31센트로 예상치를 3센트 웃돌았는데요. 회사 측은 컨설팅 및 인프라 사업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사의 2, 4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18%가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와 러시아 사업 철수 등이 회사의 단기 실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연간 수익 증가율이 한 자릿수 중반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달러 강세로 인해
올 2분기 9억 달러의 환손실을 입었으며 달러 강세의 속도와 규모가 이례적인 수준이라면서 올 한 해 최대 35억 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6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에 541만 건 대비 감소한 538만 건이며 이어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되고 바이오젠, 코메리카, 베이커 휴즈, 에버트, ASM 홀딩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킨더 모건,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네스닥 잉크, CSX 코프, 팩 웨스트 뱅크, M&T 뱅크, 그리고 노던 트러스트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